요거 바로 10페이지를 펴보시면 이제 1강이 나오거든요. 예, 교재 10페이지를 일단 펴보세요. 음운 1강인데, 음운과 음절의 개념, 음운의 개념, 요 빈칸들 채우면서 들으시면 돼요. 음운은 음소하고 운소를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음운이에요. 근데 음소는 자음하고 모음 요거 두 개입니다. 요 두 개를 합쳐서 음소라고 해요. 그리고 운소는 소리의 장단이나 억양, 그리고 말투, 어조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왜 이 두 개를 합쳐서 음운이라고 하는 거냐? 일단 자음과 모음의 예문 보시면 말달발하고 살설술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미음하고 디귿하고 비읍 요 세 개만 다른데,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자음만 바뀌어도 그 단어의 의미가 바뀌어요. 그래서 자음은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가 되는데, 그건 모음도 마찬가지죠. 살설수를 보면 아랑 어랑 우 요 모음만 바뀌었는데도 단어 뜻이 바뀌죠. 그래서 음소는 의미를 구별하는 최소 단위예요. 자음과 모음은. 근데 한국어에선 장단과 억양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눈 길게 발음하면 스노우고 눈 이러면 아이. 물론 현대국어에서 별 의미 없지만, 하지만 개념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밥 먹었어? 하면 의문이고, 밥 먹었어 하면 이제 대답하는 거니까, 이런 장단과 억양에 의해서도 의미 변별이 일어난다.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의미 변별하는 최소 단위 음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가로의 최소 단위다 이랬는데, 여기 들어갈 말이 소리입니다. 소리. 요건 빨간색으로 적으세요. 음운이 소리의 단위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소리의 단위 얘기를 하기 전에 다시 음소로 올라가서 지금 말달발을 보면 나머지 음운은 똑같은데 하나의 음운만 다른 거죠. 미음과 디귿과 비읍. 살설술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음운은 시옷과 리을 다 똑같은데 아, 어, 우라는 하나의 음운만 다른 거죠. 그래서 요런 단어쌍을 옆에다 적으세요. 최소 대립쌍이라고 해요. 최소 대립쌍은 그러니까 하나의 음운으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쌍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달, 발 최소 대립쌍이 되는 거고, 살, 설, 술도 최소 대립쌍이 되는 거죠. 하나의 음운만 달라서 단어의 뜻이 구별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음운이 소리의 단위임을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 우측 밑에 보면 빈 공간점 있잖아요. 거기에 OX 퀴즈 두 개만 살짝 적어 보세요. 첫 번째, 박과 박은 최소 대립상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 두 번째, 박과 닭은 최소 대립상이다. 얘가 맞냐 틀리냐.
OX 머릿속에서든 해보세요, 한번. 일단 첫 번째는 최소 대립상은 하나의 음운만 달라야 돼요. 근데 이 음운이 말했듯이 소리의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표기로 따지면 안 돼요. 얘를 소리로 바꾸면 박은 그대로 박이고, 그리고 안과 박할 때 박, 얘도 발음은 박이죠. 그러니까 소리는 둘이 똑같아요. 소리가 똑같으면 음운은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소 대립상이 될 수가 없어요. 최소 대립상은 하나의 음운이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 박과 닭은 박은 박이고 닭은 닭이잖아요. 그러면 박과 닭은 비읍과 디귿이라는 하나의 음운만 다르고 나머지 음운은 악으로 동일하죠. 이러면 얘는 최소 대립상이 돼요. 그래서 음운에서 음자가 그냥 발음이라고 생각해 버리십시오. 음운 문제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제일 잘 나오는 개념이 음운은 소리의 단위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국어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음운 중에 음소죠. 예. 장단, 억양은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넘길게요. 그러면 두 번째, 음절이 나오는데 음절도 소리의 단위입니다. 음절의 개념은 말소리의 최소 단위예요. 이때 말소리라는 건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강 구조의 변화 없이 한 번에 발음이 가능한 단위를 음절이라고 하는데, 근데 한국어는 소리 문자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리의 단위랑 글자 표기 단위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기 걸음, 걸음이 있는데 얘도 소리의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절을 따질 때도 소리로 따지는 거예요. 소리로, 표기가 아니라. 그러면 요 두 단어, 걸음과 걸음은 소리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는 음운과 음절이 동일한 거예요. 소리가 똑같으니까. 근데 얘 지금 글자 수가 걸음 2개잖아요. 걸음도 2개고. 그런데 글자 수가 2개면 음절 수도 2개예요. 예, 한국어는 소리 문자니까 예, 글자 수하고 소리의 단위가 일치해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절 수랑 글자 수는 동일해요, 숫자는. 그러면 이제 밑에 연습 문제를 보면 이 음절 수를 물었는데 얘는 결국 글자 수랑 동일하니까 글자 수 세서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단어들의 음절 수는 글자 수 그대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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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알쏭달쏭은 4개. 이렇게 되겠죠? 네. 음운수 한번 적어 보실래요? 조심해야 될 건 소리로 바꿔서 음운수를 세야 돼요. 자, 볼게요. 예. 일단 눈은 음운수는 3개예요. 어차피 소리로 바꿔도 눈이니까 자음, 모음, 자음인데 자음과 모음은 하나의 음운이니까 예, 음운수 3개고, 그리고 이는 음운수 하나고 정은 음운수 3개예요.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거 초성의 이응,
단어의 맨 앞에, 글자의 맨 앞에 이응이 들어왔을 때랑 글자의 맨 끝, 받침 혹은 종송이라고 그러죠. 이 이응이 초성에 들어오면 이때 얘는 음운으로 보지 않는데, 이응이 종성에 들어오면 얘는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이라고 적었을 때랑 짝대기만 그었을 때 발음이 어때요? 같아요. 초성에 이응 안 적어도 얘 발음이 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성에 들어온 이응은 소리값이 없어요. 그런데 음운은 소리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값이 없으면 음운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정이라고 적었을 때랑 이응을 뺐을 때는 소리가 다르죠. 정과 저로. 그럼 이때 이응은 소리값이 있잖아요. 종성 받침의 이응은. 그러니까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하는 거죠. 기본적인 거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적었다는 건 잘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기억하고 계세요. 초성의 이응은 소리값이 없는 음운이 아닌 거고, 종성의 이응은 하나의 소리값으로 인정하는 음운이다. 그러니까 이는 모음이라는 음운 하나만 있는 거고, 정은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음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코는 발음으로 바꾸면 조코로 되죠. 그러니까 히읗과 기역이 합쳐져서 키역으로 발음이 되는데, 그럼 얘는 음운수가 4개예요. 소리로 바꿔서 세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알쏭달쏭 따질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아는 그냥 하나의 음운이에요. 초성의 이응은 음운이 아니니까. 그러면 2개 리을, 쌍시옷도 하나, 이런 식으로 세 나가면 얘 11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요 쌍시옷 있죠. 쌍시옷을 음은 몇 개로 친다는 거예요? 하나로 치면 11개가 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온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네를 부르는 이름은 많은데 가장 유명한 건 된소리고, 똑같은 말은 이 용어 다 알아두셔야 돼요. 경음이고,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센 소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저 쌍기역, 쌍시옷, 쌍디귿 같은 것들이 받침에 들어오면 무슨 받침이라고 해요? 받침으로 쓰이면 쌍받침이라고 합니다. 초성이 아니라 종성에 쟤네들이 들어오면 쌍받침이라고 해요. 근데 얘네는 음은 한 개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왜 얘네를 음은 한 개로 보느냐? 밑에서 설명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 밑으로 보면 요 밑에 상황에 따른 음운의 개수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 단어의 음운수를 물었다 그러면 발음으로 바꿔서 세라. 이건 소리단위니까. 만약 두 단어 간의 음운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다, 역시 발음으로 바꾸면 된다. 중요한 거는 이제 얘인데, 음운 변동이 뭐냐? 표기와 발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음운수를. 표기일 땐 음운수가 몇 개였는데 발음할 때는 음운수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음운 변동 개념인데, 여기를 보면 받기 된 건 표기상 음운수 3개인데 발음상 음운수도 3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쌍받침, 된소리, 센소리, 경음이 받침, 종성에 오면 쌍받침이라고 그러는데, 걔는 음운수 하나니까 비읍, 아, 쌍기역, 음운수 표기상으로 3개인데
발음하면 비읍, 아, 기역으로 바뀌는데 얘도 음운수 3개니까 이러면 쌍기역이라는 음운이 기역이라는 음운 하나로 바뀐 교체로 본다는 소리고, 그런데 닭이 됐을 때는 이런 받침, 서로 다른 자음이 뭉쳐있는 거를 겹받침이라고 그러는데, 겹받침은 표기상 음운수 4개로 본다. 근데 발음을 하면 똑같이 기역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발음상 음운수는 3개가 된 거니까 이때는 탈락 현상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다 적으세요. 표기를 적었을 때 쌍받침, 얘는 음운 1개인데 겹받침, 서로 다른 자음이 뭉쳐 나온 거, 이거 다른 말로 자음군이라고도 해요. 얘는 음은 2개가 된다는 소리죠, 결국. 표기상으로. 근데 얘가 왜 그런 거냐? 얘가 왜 그런 거냐는 간단해요. 박, 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의 발음은 어떻게 돼요? 밖을이 돼요. 그런데 닭, 을 이랬어요. 그럼 얘의 발음은 어떻게 돼요? 달글이 돼요. 그러면 쌍받침은 소리에서 하나의 단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쌍받침은 하나의 소리단이다. 그런데 지금 보듯이 겹받침, 서로 다른 자음이 뭉쳐나온 받침은 뒤에, 이거 나중에 하는데 이게 조사예요. 근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을 때 발음을 보니까 리을 기역이 찢어져요. 그러면 얘는 2개의 소리단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쌍받침은 한꺼번에 움직이는 하나의 소리단이니까 음은 하나로 보는 거고, 겹받침은 2개의 소리단이니까 음은 2개로 봐요. 왜요? 음은 소리의 단위니까. 요것도 수능에 잘 나오는 개념이에요. 네, 지금은 워낙 유명하지만. 그리고 이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중간에 제가 넘긴 거? 네. 자, 볼게요. 사랑은 음운수 5개예요. 종성의 이응은 하나의 음운이 되니까 네, 다 세면 5개고, 아저씨일 때 아는 음운 하나예요. 그리고 쌍시옷, 얘 음운 하나고, 그래서 세면 얘도 5개예요. 그리고 많고는 발음이 많고죠. 히읗과 기역이 합쳐져 가지고 키읔으로 발음되니까 요렇게하고 세면 얘도 5개예요. 근데 맨잎은 발음하면 맨잎이 돼요. 근데 음운은 소리의 단위니까 얘를 세면 얘는 6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예. 결국 제가 지금 음운과 음절의 개념을 하면서 가장 강조한 건 음운은, 음절은 소리의 단위라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10페이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 맨 위에 타이틀 나온 부분을 보면 요 옆에 대표 유형 1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재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의 개념을 이렇게 하면 이 개념과 관련된 기본 문제가 뒤에 3개가 딸려 있어요. 대표 유형하고 유제랑 연습 발전 문제.
요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다 풀어보려고 하는데, 요 음운과 음절의 개념 대표 유형은 16페이지의 1번 문제예요. 요 세 문제는 처음이니까 한번 다 풀어볼게요. 일단 16페이지에 1번하고 2번 두 개 풀어보세요. 이 번도 푸세요. 예, 그 밑에 문제까지 16페이지 문제 다 푸세요. 예, 보겠습니다. 이게 수업이다 보니까 이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은 그냥 푼 것만 채점하시고 안 푼 거는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십시오. 예, 수업이라 예,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어떤 학생들은 빨리 풀고 저 쳐다보고 그러니까. 자, 그럼 이거 1번 문제를 볼게요. 정석쌤,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의문이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들 중에는 길, 굴. 그러면 얘는 이하고 우라는 모음 하나, 즉 음운 하나가 달라서 뜻이 변별되는 거죠. 음운 하나의 차이로 인해 뜻이 변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표기는 같지만 소리가 달라 뜻이 변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습득물 신고와 신발을 신고의 신고는 표기는 같지만 발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걸 봤을 때 얘 발음이 습득물 신고는 신고일 거고 신발을 신고겠구나 이건. 그래서 표기가 같더라도 발음이 다르면 음운은 소리의 단위니까 얘네 둘은 하나의 음운이 다르다는 얘기구나. 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밑에 선지를 쭉 보다가 4번을 봤을 때 오리와 소리의 뜻을 변별해주는 음운은 이응과 시읒입니다. 틀려요. 왜요? 초성 이응은 음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얘는 음운이 아니니까 오리의 이응은. 그래서 정답이 4번이 틀렸는데, 근데 이 4번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오리와 소리는 최소 대립상이다. 최소 대립상은 하나의 음운으로 인해 뜻이 변별되는 단어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얘도 틀리죠. 왜요? 최소 대립상이 되려면 하나의 음운이 확실히 달라야 되는데 여기서 이응이 음운이 아니니까 다른 음운이 오리 쪽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최소 대립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고리하고 소리는 최소 대립상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5번 선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시가
근데 이 시가가 시댁을 의미하는 시가다. 시가와 똑같은 표기 시가가 있는데 이 시가는 현재 가격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최소 대립상이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맞을 거냐? 근데 5번 선지를 보면 이 두 개의 시가에 변별해주는 의문이 기역과 쌍기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시댁을 의미하는 시가의 발음이 시가라는 거고, 근데 얘는 발음이 시가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표기가 같더라도 소리로 따진다는 개념을 얘가 확실히 보여주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선지는 맞는 거죠, 지금. 얘가 맞으니까 정답이 4번이 틀린 거죠. 자, 다음에 그 밑에 유제가 이제 보시면 보기의 설명을 이해하여 적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음절이란 하나 이상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소리의 결합체로서 말소리의 단위를 말한다. 현대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중성. 아어, 오야 나왔잖아요. 그럼 한국어에서 중성은 모음을 뜻하는 거구나. 예, 모음과 중성은 같은 말이에요. 초성, 중성으로 이루어진 거. 가, 너, 겨, 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초성은 자음이다. 종성도 보시면 얼, 억, 약, 왕이 나와 있으니까 얘도 자음이다. 그래서 초성과 종성이 자음과 같은 뜻이고 중성이 모음을 뜻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거. 근데 중성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건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음운이 있다는 거고 초성, 중성은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 있고 그 다음에 중성, 종성은 모음이 먼저 오고 받침이 들어온 음절도 있고 초성, 중성, 종성, 자음, 모음, 자음 세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음절도 있다. 이렇게 준 거죠. 요 문제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걸 찾아봐라 이랬는데 1번 청사를 발음할 때 첫 음절은 그럼 첫 음절은 지금 청이죠. 발음을 해보면 청이죠. 그러면 얘는 니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리을에 해당하죠. 자음, 모음, 자음이 다 있으니까 즉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있는 거죠. 리을이죠. 그 다음에 걸음을 발음할 때 첫 음절은 뭐예요? 예,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 표기로 따지면 안 되고 발음으로 바꿔서 거고 둘째 음절은 름이에요. 름. 이 두 개의 유형은 당연히 동일하지 않죠. 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성과 중성이 합쳐진 니은에 들어가는 거죠. 거는. 름은요? 름은 셋 다 갖고 있는 리을에 해당하죠. 그래서 2번도 틀리다. 3번 융기를 발음할 때 첫 음절은 리을에 해당한다. 첫 음절은 지금 발음해보면 융이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유가 지금 모음 하나예요. 유가. 제가 뭐라고? 중성이죠. 그러니까 중성에 종성의 이응은 받침이 맞죠. 그러니까 종성, 이응이 합쳐진 디귿에 해당하는 거죠. 리을이 아니라. 3번도 틀렸고 4번 길이를 발음할 때 첫 음절과 들째 음절의 유형은 동일하다. 길이의 발음은 기리죠. 그러면 둘 다 니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음운과 음절의 개념은 소리로 따지는 거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이게 푸는 거를 보면 어떤 학생은 이제 되게 쉽게 풀고 어떤 학생은 이제 헷갈리는데 당연히 문법을
해본 사람과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봐야 되죠. 문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공부를 했을 때 국어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이게 하는 게 맞나? 라고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은 그쵸. 독서 쪽이 맞죠. 하지만 문법은 누구나 정복이 가능해요. 익숙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16페이지 맨 위를 보면요. 오른쪽에 연습발전 11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연습발전 11번을 뒤에 찾아보시면 22페이지에 11번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11번이 음운 음절 개념의 연습발전 문제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22페이지에 11번 풀라고요. 22페이지에 11번. 예, 됐죠? 푸세요. 푸세요. 자, 마무리 지으세요. 자, 보겠습니다. 볼게요. 이건 수능 문제죠. 2019년 수능 문제인데, 보시면, 채소 대립상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채소 대립상 쌀과 쌀은, 얘는 시옷과 쌍시옷, 쌍시옷 된 소리, 얘는 하나의 음운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하나의 음운만 다른 거라는 거죠, 지금. 시옷과 쌍시옷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 시옷과 쌍시옷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채소 대립상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요들을 모은 A에서 채소 대립상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를 봤을 때 짝지는 건 쉬리하고 소리, 당연하고, 마루하고 머루, 구실하고 구슬. 모래는 지금 없죠. 그러면 쉬리 소리에서 다른 건 위하고 오. 그 다음에 마루 머루는 아, 어만 다르고. 그리고 구실 구슬은 이, 의가 다르다. 이게 본인이 이거를 수능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위가 음운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만약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거 선지 보는 순간에 위하고 오를 채소 대립상으로 여기서 붙잡지 않으면 5개 선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식 여부랑 상관없이 쉬리하고 소리는 채소 대립상이 맞구나 하고 풀러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 위가 한국어에서 단모음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러니까 단모음과 이중모음이라는 게 있는데 위는 국가별로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으로 보는 게 체계가 틀려요. 근데 한국 문법에서 위는 단모음으로 봐요. 이거 이따가 모음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나와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서로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이 위 5 빼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데? 뭐야? 아이씨. 하고 이 위를 넣어서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쉬리랑 소리, 마루랑 머루, 구실과 구슬, 이렇게 하고 이제 숫자를 세겠죠, 본인이. 근데 보니까 두 개의 전설 모음. 전설은 지금 여기 있죠. 그러면 전설 쪽에 들어가 있는 건 두 개가 맞으니까 1번 맞고, 두 개의 중모음. 중모음은 지금 요 라인이죠. 그럼 어하고 두 개가 있으니까 얘도 맞고, 그리고 세 개의 평순 모음. 근데 전설과 후설 쪽에 평순, 원순이 두 번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후설 쪽에 여기 세 개가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네 개예요. 정답 3번이에요. 니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때 수능 때 이거 틀린 애들은 이런 거겠죠? 이거 세 개네? 세 개 맞네? 하고 이 앞에 있는 전설 모음의 평순인 2를 놓쳐버린 거죠. 그럼 잠이 안 오죠. 1년 동안 공부해서 이게 무슨 뻘짓 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매년 그런데 제 수업을 듣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성공을 하고 이런 학생도 있고 못 본 학생도 있죠. 그 차이가 뭔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문제의 조건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순간 긴장을 하지 말아라.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긴장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긴장은 이겨내는 겁니다. 이 숫자 세는 거 하나 놓쳐서 그 시험장에서 버벅대고 계속 시간 보내고 심지어 틀렸다? 이건 자기가 극복해야 돼요. 어차피 공부하면 지식의 양은 똑같이 됩니다.